안녕하세요, BKCD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록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나이트록스. 자, 여러분들은 나이트록스 그리고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나이트록스를 광고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쉬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사실일까요? 자, 지금부터 나이트록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이트록스,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나이트록스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나이트록스는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소가 영어로 나이트로젠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영어로 옥시전이죠. 질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를 통틀어서 나이트록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는 뭐냐? 이 엔리치드라는 말이 뭔가 더 풍부한 그리고 더 농축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산소가 더 많은 나이트록스 기체를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나이트록스를 얘기하면 공기보다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기체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22%에서 40%까지 산소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기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트록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나이트록스는 나이트로젠, 질소, 그리고 옥시전, 산소가 합해진 혼합기체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1% 들어있고 질소가 99% 들어있어도 나이트록스예요. 반대로 질소가 1% 들어있고 산소가 99% 들어있어도 그 역시도 나이트록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는 산소의 함량이 공기보다 더 많은 기체, 그리고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산소는 40%까지만, 그래서 산소의 함량이 22%에서 40%까지의 산소와 질소의 혼합기체를 엔리치드웨어 나이트록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트록스를 표기할 때는 EANX 나이트록스라고 표기를 하고요. 여기 뒤에 숫자가 붙음으로 해서 이게 산소가 몇 % 들어간 나이트록스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X 위치에 산소의 농도를 붙여가지고 EAN32 또는 EAN36 이 뒤에 들어가는 32나 36이 산소의 퍼센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30%면 EAN30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트록스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느냐. 자, 우리는 물속에서 다이빙할 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무정지 한계 시간이 우리 몸에 질소가 흡수되는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얕은 수심에서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깊은 수심에서 질소 부분음이 커지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감압 이론이에요. 이게 수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제가 그 파트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감압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질소 때문에 물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질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몸에 흡수되는 양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수중에서 머무를 수 있는 무정지 한계 시간이 충분히 길어진다. 그게 이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수심 18m에서 무정지 한계 시간이 56분이에요. 패디 RGP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8m 이내에서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기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18m를 넘어가서 30m까지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즐기는 구간에서는 점점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30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다이빙 때 무정지 한계가 20분입니다. 근데 반복 다이빙을 하게 되면 점점점 무정지 한계가 줄어들죠.
이럴 때 나이트록스를 사용해주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이트록스를 홍보할 때 필리핀 같은데 해외 투어를 갔을 때 우리는 오늘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밤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오전 12시까지 나이트록스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12시간 쉬었다가 비행기를 타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이빙 후에 항공여행 권장사항을 보면 단 한 번에 다이빙을 했을 때 12시간,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의 다이빙을 했을 때는 최소 18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외 투어를 가서 며칠 동안 다이빙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 NH데어 나이트록스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드는가? 물론 몸에 흡수되는 질소 양이 적기 때문에 질소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뭐 18시간, 12시간 줄어든다고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행 금지 시간이 표시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첫날은 똑같이 다이빙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다이빙 컴퓨터 하나는 그냥 공기로, 나머지 하나는 나이트록스로 설정을 해가지고 비행 금지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과학적으로 누군가가 증명하거나 실험을 해가지고 몇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근데 막연히 나이트록스 쓰니까 몸에 질소가 적게 쌓이니까 우리는 12시간이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야.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다이빙을 며칠씩 하다 보면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하루에 3번씩 다이빙을 이틀 3일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이빙하는 시간이 하루에 통틀어서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3번 다이빙을 한다 그래도 준비해서 나갔다가 물속에 들어와서 나와서 들어오는 것까지 통틀어도 1시간 내외죠. 그래서 3번 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피곤할까? 사람이 질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피로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피로도가 줄어드는 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리버보드 같이 며칠간 하루 3회에서 4회 다이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투어를 갈 때는 전 일정을 나이트록스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리버보드에서 나이트록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소 중독.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면서 질소에 대한 것만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무정지 한계 시간, 질소의 부분압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이제 산소의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산소 중독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산소 중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 이걸 CNS 산소 중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폐산소 중독. 이 산소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록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많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영상 잘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